참석하신 분들이 영상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어떤 한 분이 우리 부스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고양시 일산에 사신다는 76살, 76세 여성분이셨는데, 유탐사에 이제 회비를 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스텝이 회원가입을 좀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이분께서 3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내시겠다고, 그래서 현금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목돈을 내도 되겠냐 했더니 늘 유탐사 RTV를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하신다면서 한 번에 좀 한번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답니다. 건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벼르고 별러서 어제 마음 먹고 나오셨는데, 새벽부터 눈이 펑펑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어렵게 먼 걸음 하셔서 3년치 응원과 격려를 한꺼번에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RTV에도 또 5만 원 또 도움을 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서 3년 회비를 내고 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우리 회원 담당하신 분이 메모를 적어주셨어요. 현재 지병을 앓고 계신데 이번에 3년치 회비를 내고 3년 후에도 그때도 만약에 본인이 살아 계신다면 그때 또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사실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정말 건강부터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하셔서 우리 회원 담당자가 가슴이 먹먹했다고 지금 메모를 하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저희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3년이 아니고 그 후에 3년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분이신 것 같아요. 어제 저하고 김상진의 계속 스피커 속에서도 귓속말로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데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보도하지 않는 걸 어떻게 처벌하냐. 그분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강 기자님께서 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의 경우도 이제 직무유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당연히 보도해야 될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거짓 보도를 한 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죄악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의 형법상 죄를 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당 기록해야 될 기자로서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기록 의무를 방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이름을 저는 역사에 남겨야 된다 생각하고, 얼마 전에 우리 기레기전 같은 걸 했었잖아요. 네. 우리 시사 만화가 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기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응당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응당 기자로서 남겨야 될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기자들의 이름도 이제 함께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답을 주셨는데 기사를 아예 쓰지 않는 기자를 어떻게 찾아내서 기록을 남길지는 진짜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답을 드린 것은 그런 언론들을 안 보는 수밖에 없고, 또 안 보는 걸 떠나서 오히려 진실을 알리는 언론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그 언론의 기사를 알리고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사실 대선 때까지 TV조선만 봤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유탐사를 그때 이름이 달랐지만 알게 되고 나서부터 TV조선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바뀝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계속 이제 더
더 많은 언론,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시민들 그 여기 오신 오늘 응모하신 우리 뉴탐사 회원분들께 뉴탐사 채널 구독하는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채널 구독하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채널 구독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뭐 실정을 파헤쳐줘서 뭐 이런 이유들을 여쭤봤어요. 그리고 회원가입 이유도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채널 구독하는 이유와 회원가입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동 화면 좀 다시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세팅 좀 해주겠습니다. 뉴탐사 후원 이후에 여기 강진구 기자가 좋아서 이거는 좀 너무 드물죠. 그러면서 은근히 몇 %나 나왔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뉴스타파 했을 때 이 비슷한 설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1위 최승호, 뭐 2위 뭐 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그 1위가 최승호였고 2위가 모든 스태프들을 다 하는 거를 2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모든 스텝은 안 넣고 뭐 지금 스텝이라고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확실히 강진구 기자 1등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등이 아니더라고요. 자, 1위가 화면 볼 수 있습니까? 강진구 기자가 좋아서는 대략 한 몇 %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이보다 많이 나와요. 살짝 결과에 실망은 했습니다만 다행이다라는 생각. 자, 지금 보입니까? 지금 보입니까? 이제 나오네요. 자, 제일 1위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채널 구독 이유입니다. 채널 구독 이유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잘 파헤쳐줬어요. 세 번째가 이제 탐사보도 자체가 좋아서 그 다음이 강진구 네, 저도 좀 뭐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퍼센트가 61%나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뉴스타파 비교했습니다만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해직 언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직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는 걸 보고 모든 언론사가 제일 얻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게 신뢰거든요. 신뢰를 얻는 언론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떡잎부터 다른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후원 이유를 들어봤는데 후원 이유에서는 첫 번째가 독립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그다음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잘 파헤쳐줘서 그 다음이 강진구. 그래서 구독 이유보다는 후원 이유에서 강진구 기자가 좋아서 한 1.5%까지. 네. 자, 그래도 후원 이후에서 조금 더 강진구 기자가 인기를 더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네. 제가 우리 뉴탐사 매체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한 듯한 제가 목격담 하나만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못 전해드릴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기들도 이렇게 쑥스러워서도 얘기 못 할 텐데 저는 목격한 게 있어서 여러분 후원하실만 해요. 그리고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재작년에 가을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어떤 회의 주제였냐면 시민 언론 민들레라고 아시죠? 예,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때는 민들레라는 것도 없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그 언론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회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강진구, 박대영 기자 등 최영민 씨나 막 이렇게 그렇게 설득은 하는데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써야 되냐? 지금 이 회사도 안정을 시키는 데에도 사실은 급한데, 근데 강진구 기자가 박대영 기자도 그렇고 이제 구성원들을 설득하면서 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설사 그 민들레가 경영이 잘 안 돼서 그 돈이 망하더라도 시민들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거다. 그 돈이 이렇게 써야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분들 돕고 있는 게 정말 뿌듯하다. 저 사실 일반 출연진하고 똑같이 그냥 출연료만 받고 말거든요. 아무런 불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모이는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뉴탐사라는 회사를 위해서만 써도 사실 괜찮은데, 그래도 되잖아요. 월급 많이 받아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시민 언론 운동을 재생산하고, 어떻게 시민사회에 이것을 환원하고,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을 곁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심을 너무 잘 아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뭐 그런 것들 막 모함을 하고 사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천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었어. 네, 시작하셔서 사실 이제 반신반의했던 게 저였거든요. 왜냐면 한겨레 사례도 있었고 한겨레 사례도 있었고 만들어놨는데 우리 뜻과 다르게 막 이상하게 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도 됐었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죠. 그랬는데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이제 구성원들도 다 동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 언론 민들레 만든 거 거기에 기여한 거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허재현 기자한테 조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건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허재현 기자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취재 수당을 좀 아니 취준비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리포트에서 받은 걸 가지고 역으로 저희한테 후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허 기자님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쓰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 하라고 시민들이 다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되게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아끼는 우리 동료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트 화이팅입니다. 또 이렇게 돌아오네요. 고맙습니다. 탐사 기자께서 또 리포렉트 기자한테 응원을 또 하는 또 훈훈한 모습. 탐사도 응원하겠습니다. 리포트도 응원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탐사 기자님. 네. 너무 어색하죠? 네. 또 뉴탐사에 바라는 점도 또 여쭤봤는데, 이제 주로 주요 키워드들로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였어요. 초심이라는, 서울의 소리 초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초심님이 아니고, 우리, 초심을 지키라는 뜻이죠. 네. 초심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참 여기 와서 우리 양준 기자도 뵙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쭉 이어오지만 초심을 잃으면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초심을 지키는 게 정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것이구나. 특히 이것이 회사가 더 성장하고 커졌을 때 그 초심을 지키는 게, 왜냐면 양손에 든 게 너무 많으면 마음이 그렇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서로 우리 또 안홍구 대표님도 계시고 하지만 서로 그런 부분들을 더 견제하려고 하고
또 시민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좀 더 저희들 스스로가 더 투명해지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트와 진실 보도, 살아있는 보도,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탐사보도 매체가 되다. 4월 선거 전에 지역 탐방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언론의 스탠스를 유지해달라. 그리고 이게 좀 못되잖아. 참지 말고 이런 말도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끝까지 소신 있게 해달라. 시민 참여, 끝까지 깨끗한 언론사가 되어달라. 흔들리지 마라. 건강해달라.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좀 속지 마라. 네, 이 초심을 좀 잃은 케이스를 저는 봐요. 네, 초심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큰 언론사로 성장해달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뉴탐사도 이렇게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우리가 신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게 그 지난번에 시사인에서 9월 22일 날 신뢰도 여론조사, 시사인에서 매년 언론사 여론조사를 하는데 신뢰 매체 1위가 이제 MBC고 불신 매체 1위가 조선일보가 되는데 거기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 우리 권지현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가 1.4%를 작년이 아니고 지난 9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거기도 강진구 기자도 0.8%로 기록이 될 정도로 이 신뢰나 이런 그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점심 먹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들이 딱 돌아보더니 바로 강진구 기자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다고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좀 작게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택하시고 여기 와서 계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희들은 좀 자부심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의응답을 순서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것들을 좀 받았어요. 받아서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를 골랐는데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시는데 마음가짐을 짐작을 하지만 모든 기자님들의 특별한 자신만의 좀 마인드를 좀 듣고 싶다.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권지현 기자님도 나오신다면 꼭 듣고 싶다. 자, 권지현 기자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이렇게 채널 댓글 사실 저를 잘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또 보게 될 때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그 댓글이 눈에 띄는 거예요. 권지현 취재는 잘하는데 시집은 못 가겠네. 근데 진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시댁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 압색당했을 때 막 가가지고 샤우팅한 거 이런 거. 저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것들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하지 않고 이제 취재하겠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 뭐 거창하게 마음을 먹을 때는 사람 마음이 막 이렇게 단단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결기를 다졌던 게 강진구 선배 2번째 이제 구속 위기 처해 있던 날 영장 실질심사 받던 날 전 진짜 이제 여기 들어가면 내가 이제 선복에 서야 되잖아요. 막 결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 들어가 주셔가지고 어찌나 다행인지 막 항상 그런 마음이 그때는 좀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희가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뭐 권력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잡아내고 뭔가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좀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고
좀 좋은 것도 좀 보고 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처한 상황들이 막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과 뭐 거짓말과 막 이런 데 또 휩쓸려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되게 많이 뭔가 이렇게 미움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좀 이렇게 바로 서게 하는 거는, 과거의 나의 살아온 그래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세상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박수 받은 일은 아니고 되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는 건, 사실 요즘에 취재를 계속 제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동안에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고 있는 건, 계속 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그 마음을 좀 다시 회복하고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저에게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여기 오신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권재현 기자가 또 사실 저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저도 참 그 권재현 기자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권재현 기자가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한테도 뭔가 얘기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럼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의 심지 그 속에 그런 것들을 또 갖고 있다는 것도 새삼 또 깨닫게 되네요.